뭐 CC는 with food래요. 근데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CC는 제가 게임할 때만 써봐서. 이 orderly가 뭐냐면은 이송원님, 가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또 부르시냐면 포터라고 부르세요. 근데 나는 포터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포터는 해리포터밖에 없거든.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혈압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화살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 화살표가 뒤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화살표 앞으로 가요, 보통.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캡코스 할 때 실습하면서 그때 주셨던 거라서 조금 옛날 거긴 해요. 2019년도인데 보통 의학 용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으니까 우리 한번 쭉 훑어볼게요. 아는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은 AC, PC 정도는 우리 잘 아니까 뭐 before meal, after meal, 뭐 CC는 with food래요. 근데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CC는 제가 게임할 때만 써봐서. BD 우리 알고 있고 트와이스 데일리인 거 알고 있고 마네가 모닝인데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마네, 녹테 많이 쓰는데 이게 라틴어래요. 녹테가 나이트입니다. 그 여기 또 추가로 하나 더 적어드리면 이게 여기는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르보가 있어요. 아르보. 요거는 애프터눈입니다. 요거 세 개는 진짜 많이 써요. 아르보, 녹테, 마네 많이 쓰고요. PRN은 우리가 알다시피 as required고요. Q4 hour 이거는 다 아니까 every 4 hour, every 6 hour, every 8 hour, every 12 hour 다 지나가고 QID도 4 times a day 우리 알고 있고 스탯도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건데 그냥 바로 주는 거 스탯도즈라고 많이 써요. 뭐 약 같은 거 처방 났을 때 항생제 같은 경우는 뭐 3 times day로 이제 TDS로 처방이 났는데 그 전에 뭐 스탯으로 줘라. 그거는 이제 바로 지금 바로 줘야 되는 거 immediately고요. TDS가 이제 3 times a day인데 한국에선 TID 많이 쓰죠. TID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TDS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트는 이제 투여 경로인 건데요. 이 BUC는 이게 부칼이라고 해가지고 볼에 이렇게 넣고 녹여 먹는 거 그거를 보칼이라고 하고요. IM 알고 있고 인헬레이션 INH, IV 알고 있고 네뷸라이저 넵 NG 튜브 NG라고 표현하고 PEG는 우리 알고 있죠. 배 이거 만약에 뭐 식도암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삽입할 수 있는 PEG 피딩인 거고요. 그리고 PO도 우리 많이 쓰고 있죠. 입으로 먹는 경구약인 거고 PR 이제 펄 렉툼이라고 해가지고 항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PV라고 하면은 이제 버자이나에 넣는 약이고요. 서브컷이라고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subcutaneous 이제 피하로 들어가는 주사인데 우리는 subcut이라고 많이 읽어요. 그리고 서브링구얼은 이 혓바닥 밑에 넣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NTG 약을 서브링구얼로 많이 넣나? 뭐 그런데 서브링구얼이고요. suppositories가 그 우리 좌약입니다. 그래서 sub 이렇게 적으면 좌약이라고 하는데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탭스라고 하면은 tablets, 뭐 탭, 뭐 이 정도로 쓸 것 같고 토피컬 이거는 스킨에 크림 바르는 겁니다. 크림. 우리 이거 유닛은 알죠? 마이크로그램,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은 아는데 이 밀리몰이 뭐냐면 이거 우리 혈당 체크할 때 많이 써요. 우리 혈당 우리는 단위가 정확하게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100, 뭐 120 이런데 여기서는 밀리몰이라는 혈당 수치를 써서 정상 수치는 4에서 7 밀리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 스태프 같은 거 보면은 닥터, DR 뭐 잘 알고 있죠? 닥터고요. 트레이니 인턴 같은 경우는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친구들이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트레이니 인턴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거의 보지는 않고 하우스 서전은 서지컬 워드에 있는 하우스 오피서를 하우스 서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우스 오피서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우스 오피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한국의 주치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수련이 친구들이고요. 보통은 1년차 애들이 하우스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주치로 많이 있어요. 이제 SHO라고 하면 시니어 하우스 오피서라서 하우스 오피서 2년차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지스트라는 약간 한국의 레지던트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레지스트라를 한국처럼 뭐 3년, 4년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되게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컨설턴트가 레지스트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좀 한국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교수님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전문의신데 짱. 그리고 GP는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해가지고 이 제너럴하게 보는 의사인데 가정의학과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해석이 되죠. 이제 인로드 너스가 해외 약간 간호조무사의 개념이라서 EN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는 HCA를 AI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호주에서는 Assistant in Nursing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HCA라고 해서 Healthcare Assistant라고 많이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SN이라고 하면은 스튜던트 널스가 먼저 생각날 텐데 여기서는 스태프 널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Registered Nurse나 스태프 널스를 RN, SN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스튜던트 널스라고 불러요. CNE가 클리니컬 널스 에듀케이터인데 이렇게 약자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것 같고요. CNS 클리니컬 널스 스페셜리스트는 약자로 좀 많이 볼 겁니다. ACNM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차지 널스 이것부터 보시면 좀 좋은데, CNM이 찰지 널스 매니저라고 해서 한국의 수선생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ACCNM은 Associate Charge Nurse Manager여가지고 부수선생님 정도로 보면 돼요. 해외는 간호 관리자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병동에 한국보다 많아요. 한 3, 4명 정도 있다 보니까, 물론 병동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3, 4명 있다 보니까 뭐 나이트를 제외하고 매니저급이 거의 무조건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DON이 Director of Nursing이라고 간호부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PT 정말 많이 볼 건데요. 진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디스차지, 온, OT, PT, 리뷰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봐요. 여기서 말하는 OT, PT가 피지오랑 오큐페이셔널 세라피스트고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물리치료사예요. 피지오세라피는. 그래서 환자 모빌리티 사정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좀 필수 의료 인력 중에 한 명이에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래서 이 친구들의 허가가 없으면은 환자들을 퇴원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OT가 오큐페이셔널 세라피스트라고 해가지고 직업치료사라고 한국에서 해석이 되는데, 이 오큐페이셔널 세라피스트가 하는 게 이제 환자가 퇴원할 때 물품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고관절 치환술 같은 거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화장실에 토일렛 뭐 보조기 뭐 이런 게 필요하면은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지오가 이렇게 해요. 피지오가 환자를 사정을 하고 이 사람이 퇴원할 때 뭐 워킹 프레임이 필요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퇴원을 할 때 뭐 화장실에 뭐 보조할 수 있는 뭐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OT 이제 오큐페이션 세라피스트가 그거를 보고 그 기구를 퇴원하기 전에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이어티션이 이제 영양사라서 해외에서는 영양사도 어느 정도 좀 필수적인 의료 인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영국 같은 경우는 머스트 스툴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영양사정을 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M&A라고 해서 미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일정 점수 이상이면은 우리는 다이어티션한테 레퍼를 해요. 그럼 그 레퍼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계획을 정해줍니다. 이 사람이 몸무게가 뭐 많이 빠졌고 뭐 M&A 상으로 해가지고 뭐 점수가 많이 높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데일리로 몸무게를 재주면서 뭐 먹는 거 어떻게, 시기는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달라, 그런 거를 처방을 해주는 게 다이어티션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의사가 처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양사가 처방을 하고, 영양식도 우리 영양사가 처방을 하고, TPN도 영양사가 처방을 합니다. TPN 영양사가 처방할 때 보면은 그 칼로리 다 계산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필요한 킬로칼로리가 뭐 얼마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TPN 뭐 어떻게 처방을 하고, 그래서 그게 처방이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하우스 오피서가 처방을 낼 수 있지, 하우스 오피서가 단독으로 TPN 처방 못 냅니다. 이제 SW라고 적으면은 소셜 워커고요. 이 오덜리가 뭐냐면은 이송원님, 가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또 부르시냐면 포터라고 부르세요. 나는 포터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포터는 해리포터밖에 없거든. 근데 그때 포터가 이송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포터인가 봐요. 이제 에이지드 케어로 넘어가면은 뭐 케어 매니저가 있고, 케어 매니저를 별로 만나본 적은 별로 없는데 케어 코오디네이터는 종종 만나요. 그래서 이 케어 코오디네이터가 어르신들의 그런 레벨을 사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이 사람이 웨스트홈 레벨에 있었던 어르신이라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웨스트홈 레벨에 있는 그런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케어 코오디네이터를 불러요. 그럼 그분들이 이 환자를 면담도 하고 사정도 하고 간호사들한테
사람들한테 정보도 얻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 사람 이제 레스트홈 레벨 아니고 하스피탈 레벨이 필요해. 그래서 하스피탈 레벨로 옮겨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클리니컬 매니저는 말 그대로 클리니컬 매니저고요. 그리고 팀 리더는 뭐 아실 것 같고, 이 레크레이셔널 오피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뭐 다 같이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르신들이 하는 이벤트를 준비한 오피서가 따로 있어요. 웨스트홈에도 한 명 있고 하스피탈 레벨 케어에도 한 명 있었고 서비스 아파트먼트에도 한두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매일마다 그런 레크리에이션을 만들어요. 이날은 언어 맞추기를 한다면 뭐 그 다음 날은 색칠놀이 아니면은 세인트 무슨 날이면은 이벤트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을 테라피스트는 치료가 아니고 약간 완화 치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는 건데 거의 본 적 없고, 케어기버는 이제 HCA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플린은 기독교, 종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커먼 어브리비에이션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진짜 커먼하게 많이 쓰는 terms 같은 건데 직관적으로 좀 알아보실 건데 이렇게 화살표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혈압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화살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 화살표가 뒤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화살표 앞으로 가요 보통. 이 차이가 좀 있어요. 맨날 나는 인계 같은 거 받아 적고 있을 때 다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막 BP 올라갔고 템프리처 뭐 올라갔고 막 이렇게 적고 있는데 친구들 클리니컬 노트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애들 막 여기 앞에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오 신기하다 이런 문화 차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at은 뭐 우리가 뭐 이메일 주소에서도 많이 쓰니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 물음표를 정말 많이 쓰는데 query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 fever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UTI를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query UTI 요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계 줄 때도 이렇게 인계 줘요. 그래서 약간 high fever, so query UTI, query infecti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 샵이 fracture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형외과 가시면은 자주 보실 거예요. 뭐 fracture femu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왠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femur fracture 이렇게 안 쓰고요. 이 fracture가 앞에 와요. 여기 저도 배웠어요. 아, C가 with구나. A&E가 우리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ED, ER, Emergency Room, Emergency Department고요. ACC는 그 뉴질랜드에만 있는 ACC 제도예요. 모든 사고나 아니면 상해로 인한 상처들은 외국인이나 뉴질랜더 상관없이 전부 다 인슈런스 보장이 되는 게 ACC입니다. ATNR은 이제 리헵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병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분들 재활병동이라서 재활병동을 ATN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모션, BM이 바울모션이고요. 이거는 아마 레스트홈 가시면 진짜 많이 보실 건데 BM, BO, BNO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BO는 이제 바울이 오픈했다, 그래서 변을 보셨다라는 얘기고, 바울's not open이라고 해서 BNO라고 하면은 변 안 못 보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P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 C 센티그레이드가 뭔가라고 찾아봤는데 섭씨 우리 C로 디그리 셀시어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CABG는 뭐 알고 계시고, CCU가 코로너리 케어 유닛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가 아니고 크리티컬 케어예요. 이렇게 보통 더 많이 씁니다. 크리티컬 케어 유닛이고, 그 다음에 CHD는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맞고요. 컨티뉴드는 이런 식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쓸 일은 별로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여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Complaints over C-O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잘못 들어갔죠. 코로너리 obstructive가 아니고 크로닉. 그 다음에 cardiovascular disease CVD라고 표현을 하고요. CWMS는 뭐냐면 정형외과 가시면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획증후군 있잖아요.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정말 정형외과에서는 중요한 합병증일 수 있어서 뉴로베스큘러 어세스먼트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뭐 다리 끝에 색깔이랑 그리고 우리 온도랑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지 감각 어떤지 이 네 개를 CWMS라고 많이 부르고, 그래서 인계도 이렇게 많이 줘요. Color, warmth, movement, sensation, all intac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줘요. DM은 우리가 알고 있고, FBC는 이제 fluid balance chart도 되고, 이제 이게 full blood count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CBC랑 똑같아요. 이거는 CBC 아니면 fluid balance chart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GA가 General Anesthetic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전신마취라서 인계를 줄 때 어떻게 많이 주냐면 누가 수술했으면은 under GA and LA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전신마취도 하고 부분마취, 로컬 마취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인계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has passed urine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이거를 줄이면 또 어떻게 줄이냐면은 PU'd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past urine이어가지고 그냥 들으면은 환자가 PU'd 했대. 그래서 약간 P라고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변을 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하게 표기는 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PU'd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has not passed urine이라고 하면은 HNPU라고 쓰는 경우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hours나 history는 알고 계실 거고 in situ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자리에 있다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IDC in situ라고 하면은 이 사람 위치도뇨관 제대로 된 자리에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ICU는 intensive care unit이고 IHD는 ischemic heart disease 그리고 아까 local anesthetic은 제가 LA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NAD는 no abnormality detected라고 해서 문제 없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닐바이 마우스 이것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MPO예요. 그래서 MPO라고 표현 안 하고 닐바이 마우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NG 튜브를 NGT라고 많이 쓰고 옵스를 뭐 이렇게 굳이 FS 이거 굳이 안 쓰고 그냥 옵스라고도 많이 해요. 그냥 옵스라고 많이 썼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근데 뭐 이렇게 써야 된대요. 그리고 on examination 이거는 많이 못 봤고 PCA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PE도 알고 계실 것 같고 PFR은 측정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peak flow라고 해가지고 한국은 lung capacity를 재는 뭐 여러 가지 검사 비싼 검사들이 많지만 이게 좀 합리적으로 저렴한 검사에 그냥 후 불고 하는 검사라서 그래서 그거를 종종 하나 봐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peak flow를 간호사 시험에 넣어놨더라고. 그리고 PRL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뉴로서지컬 쪽에서는 볼 수 있겠죠. pupils equal and reacting to light이래요. 이거를 본 적은 없어요. 이거 어차피 GCS 스코어로 어차피 매길 거라서 이거를 제가 인계로는 본 적 없어요. PHO는 Primary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Primary Health 있죠. 뭐 GP 포함해서 그 친구들을 저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피지오는 앞에서 봤던 물리치료사를 좀 줄여서 피지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고 나 이거 POP 나 이제 알았어요. 저 POP를 인계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가끔 인계를 하면 이 사람이 POP를 하고 있대. 캐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POP가 뭐지 했는데 석고붕대를 POP라고 부른대요. 석고가 페리스에서 왔나 봐요. 이거 파지티브 포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PT를 T가 소문자면 페이션트고 T가 대문자면은 피지오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ROS 좀 볼 것 같고 satisfactory 이게 이제 뭐 어떤 데서 많이 쓰냐면 뭐 어떤 수치가 within satisfactory라고 하면은 만족스러운 수치 안에 있다. 이게 뭐 정상 수치라기보다는 뭐 이 사람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수치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바이를 이렇게까지 줄이는 건 사실 저는 못 봤어요. SB 이렇게까지 줄이는 건 못 봤고요. SOB 이건 진짜 많이 보실 건데 short of breath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원래 풀네임은 이게 short는 형용사니까 명사로 shortness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발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인계 줄 때 그냥 short of breath라고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OE까지 붙이면은 on exertion이어가지고 피지오 클리니컬 노트에 보면 많이 적혀 있어요. 움직일 때 약간 SOB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면 돼요. 스펙은 스페시멘이고요. 심틈은 알고 계실 것 같고 킵베이 높은 KVO를 많이 쓰고 2까지 제가 적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TPR까지로 줄이는 것도 잘 못 봤어요. Temperature Pulse Respiration을 TPR로 줄이는 거는 못 봤고요. 트럭은 되게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Trial Removal of Catheter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의학 용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IDC 제거할 때 그 제거 시도하는 거, 소변 잘 보고 있는지 그거 보는 거고요. UTT도 되게 많이 써요. Up to the toilet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화장실 갔다 왔다 오늘. 걸어서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up to the toilet. visited by는 많이 못 봤고요. wait도 꽤 많이 쓰죠. WT도 꽤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뭐 한국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그 환자 몸무게 진짜 많이 중요해서 많이 재는 편이라 wait도 꽤 많이 씁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